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독도 알리기, 동해 병기, 위안부 문제 바로 알리기 등의 불씨들이 작지만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처음으로 열린 위안부 기림 평화 마라톤 대회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일본인들은 무지 목매함으로 일관하고 귀를 막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오히려 우리가 진실을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으며 위안부는 양공주였다는 표현들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극하고 나오는 반응을 이용하려는 계산입니다. 지켜보고 있던 제3자가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사과를 미룰 수 없다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가 위안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결의안이 아닌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인데요. 강제성은 없지만 일본 정부를 재차 압박한다는 목적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평화 마라톤 대회에 대한 버겐 레코드지 보도에 대해 한 일본인의 댓글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버겐 레코드즈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위안부 기림 평화 마라톤을 소개했습니다. 기사에는 나카노 에이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위안부와 관련해 막말 댓글을 올려 또다시 한인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위안부들이 양공주를 의미하는 것을 모른다. 양공주는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을 위한 창녀들이었고 그 후에는 미군들에게 몸을 팔았다. 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또 버겐 레코드가 어제 보도한 평화 마라톤에 대한 인터넷판 기사에도 한국인들은 위안부가 자랑스럽냐 등 터무니없는 댓글이 달려 있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몇 한인들은 항의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번 위안부 기림 평화 마라톤을 주관한 팰리세이드팍 한인회 장기봉 회장은 레코드즈 인터넷 사이트 기사의 댓글로 위안부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성노예로 끌려간 희생자들이라며 양공주와 성노예를 혼동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지난해 팰리세이드팍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와 위안부를 창녀라고 공식 표명하는 등 일본의 만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들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과연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강타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사고. 2년이 지났지만 그로 인한 일본산 먹거리 공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인마켓에서 팔리고 있는 일본산 멸치에 한국산 스티커가 붙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일본으로 돼 있는 멸치 포장지에 한국산이란 스티커가 붙여져 한인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혜태글로벌이 수입 유통한 다시 멸치와 볶음 멸치입니다. 이들 제품은 포장지 뒷면에 일본산으로 표기된 부분에 한국산이라고 인쇄된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혜태 측 관계자는 포장지 재고분을 전량 폐기할 수 없어 스티커를 새로 제조해 붙인 것이라며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알리는 증명원을 한인 마켓 측에 배포하고 필요하면 제품 진열대에도 함께 부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강조하며 포장지상 오기를 수정하기 위해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스티커를 덧붙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수산물에 예민한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제품을 믿고 사 먹겠냐는 반응입니다. 한인마트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생선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대 미주 한인 청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현행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뉴욕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인 2세인 24세 데니얼 김 씨가 어제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 로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국적법 조항에 관한 헌법 소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법적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동포 사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막연히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이라 불가피하게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주권자인 부친으로 인해 자동으로 이중 국적을 갖게 됐고 한국에 유학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남성 복수 국적자가 18세가 되는 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전 변호사는 관련 조항은 편법적 병역 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으려 제정됐으나 선의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이민 2세들이 모국에 진출하기 어렵고 글로벌 인재의 한국 내 유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새로운 사법센터가 들어섭니다. 카운티 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번 사법 청사 신축은 오는 2015년 겨울 완공 예정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버겐 카운티 청사가 위치한 뉴저지 해켄셋. 청사 주차장 맞은편 빈 공터에 캐슬린 도노반 카운티장, 데이빗 갱즈 프리홀더장, 존 미첼 프리홀더 등 지역 정치인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 뒤 이곳엔 버겐 카운티의 새로운 사법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버겐 카운티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억 달러가 들어가는 이번 센터 신축 프로젝트엔 6층짜리 사법센터 건물을 비롯 60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신축, 오래된 법원 건물의 현대식 레노베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Is the largest project we've ever done in Bergen County as a works project for the county. What this is going to do is improve our courthouse, which is now 101 years old, and it's going to build a brand new courthouse building to attach to the old one so that people can walk back and forth under covered walkways, and we're going to have a new parking deck. 특히 지은 지 100년이 넘어 불안정한 전기와 전화 시스템,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던 낡은 법원 건물은 태양열을 이용한 현대식 전기와 가스 시스템, 에스컬레이터, 구름다리 설치 등 편의시설 확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매년 많은 양의 관리비 전략과 수백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And over the course of the years, we'll save money on the utilities and efficiency of not having old and aged buildings. We'll be in a more modern and high technology building. 버겐 카운티는 1차적으로 내년 봄까지 주차장을 완공하고 새로운 사법센터 건물 신축과 법원 레노베이션은 2015년 겨울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부당요금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에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문의 전화가 일주일 만에 1,500건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한인 동포들은 두 항공사에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배상금 청구 상담이 1,500건을 돌파했습니다. 한인들의 배상금 청구를 돕고 있는 부당요금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전화문의 1,291통, 직접 방문 139건이 이루어졌으며 노동절 연휴가 끝난 뒤 첫 업무 개시일인 어제는 전화 98통, 직접 방문 16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해당 기간 탑승자 명단을 제공할 것과 탑승 기록 조회 전담 직원을 배치할 것, 위원회 측으로 직원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채용 관련 비용을 지원할 것, 그리고 전체 배상 금액의 최대 25% 변호사 비용 부담을 요구한 2차 공문을 보내고 오는 5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환불신청범동포위원회는 현재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한인들의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사람은 고소인 모임 웹사이트를 방문해 배상금을 바로 청구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한국 방송사 콘텐츠 3만여 건을 무단 업로드해 거액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 대학 교수가 제자를 포함 불법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홍일 대진대 교수와 제자 오모 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방송사 콘텐츠 3만여 건을 무단 업로드해 2008에서 2012년까지 95억 7,490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교수가 한 해 평균 20억 원씩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으며 방송사들은 4,200억 원 규모의 피해액을 추정했습니다. 방송 3사는 이에 대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전문 지식을 동원하고 IP 추적을 피해 이름을 바꾸면서 국내 각종 프로그램 영화와 음원을 실시간으로 녹화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동포사회에서 월 14달러로 방송 종료 후 30분이면 한국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회원이 3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7년간 계속된 이들의 은밀한 사업은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 지난 2011년 꼬리가 잡혔고 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지난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영어와 음악을 내려받은 뉴저지 주민 12,615명이 한꺼번에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어덜트 데이케어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독거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복지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눈총을 받기도 했는데요. 뉴욕주 정부가 규정을 변경한 이후 데이케어 센터에 나갈 수 없는 한인 노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정부는 지난 6월 1년 중 120일 이상 커뮤니티 기반 장기 간호 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들은 장기 간호 플랜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커뮤니티 기반 장기 간호 서비스란 데이케어 등과 함께 장기 간호 플랜 등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커뮤니티 기반 장기 간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 집 청소 등 간단한 서비스만 이용하며 일상생활 활동에 지장이 없는 노인들 역시 장기 간호 플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노인들 중 상당수는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간병인을 파견할 수 없거나 룸메이트 또는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브라이언 권 뉴욕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원장은 규정이 바뀐 후 기존 회원의 40%가량이 센터를 떠났다며 정부가 노인들의 형편을 좀 더 세밀히 살핀 뒤 개정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9월 19일 추석을 맞아 뉴욕, 뉴저지 한인은행들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자주 찾아볼 수 없는 가족과 친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뉴욕, 뉴저지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이 오는 9월 9일부터 추석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미 오늘부터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뱅크 아시아나는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개인이어야 하며 비즈니스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BBCN 은행과 밀시어 은행은 $1,000까지 계좌가 없어도 무료 송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밀시어 은행은 올해 무료 송금 혜택 해당 국가를 홍콩까지 늘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총 3개 국가에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BBCN은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는 한국과 미국 내입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의 경우에는 송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뱅킹을 이용할 때는 15,000달러까지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영업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규 의원이 국회 체포 동의안이 이루어지자마자 국정원에 의해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석규 의원 내란 음모 사건으로 통진당의 관계자들이 추가로 소환될 예정이어서 통진당의 해체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석규 의원 체포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종북과 친북 세력이라는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석규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 정치권의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석규 의원이 국정원에 의해 구속 수감이 됐어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며칠을 기다리면서 수사가 이루어지다가 구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의원의 구인 체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 이석기 의원 사건은요, 관련자들도 많고,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이석기 의원뿐만 아니라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나 여러 사람들이 그 발언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정원에서 그 공개한 녹취록에 나오는 그 5월 12일 날 회합이 아예 없었다고 했다가, 네. 또 그 회합에는 갔지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또 그런 발언은 했지만 취지가 달랐다고 했다가, 더 심지어는 거기서 나온 무기와 관련된 발언은 농담이었는데 그게 지금 좀 진단처럼 와전됐다고까지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 여유를 줄 경우에 이 사건과 관련된 통진당 또 이석기 의원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법부나 국정원 검찰의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좀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전격적으로 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고 한 30명 가까운 그 국회의원들이 반대, 기권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만 압도적 다수가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구속 집행은 어느 정도 예정됐던 일이다. 네, 그럼 수사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1차 수사는 국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는데 국정원이 필요하다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의 수사가 끝나면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데요. 검찰에서는 이제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20일간의 그 검찰 수사 기간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10일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상적인 수사대로라면 국정원에서 10일하고 검찰에서 20일에서 30일 만에 이제 재판에 넘겨지지만 만약에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10일을 연장하고 검찰에서 10일을 연장하면 50일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재판에 붙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법정에서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석기 의원은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을 이미 선임한 상태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 피의자들은 묵비권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수사에 대항을 할 것이고 또 변호인단은 그 자신들이 그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 기일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이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의 수사는 짧으면 30일, 길면 50일 동안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네. 통진당의 김재현 의원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통진당이 위기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통진당 해체 문제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통진당의 미래에 대해서. 네, 이번 사건을 검찰에서는 그 아로, 그러니까 혁명 조직을 건설한 이석기 의원 등을 비롯해서 그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석기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재현 의원이라든지 김미희 의원이라든지 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 그러니까 성남 용인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가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과 연관된 사람들은 다 아로 조직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소환 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제 김재현 의원이나 김미희 의원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체포를 해야 된다면 이석기 의원과 같은 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정당 해산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부정하고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그 정당 해산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통진당이 바로 그 대목, 그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금 정당 해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정당 해산 조항도 있지만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 정당 정치 발전과 관련된 조항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이제 사건 수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뭐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 게 또 우리 헌법 정신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결과를 지켜보고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이석기 의원뿐만 아니라 통진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통진당 소속 의원 몇 사람의 문제인지 통진당 자체의 문제인지를 좀 판단을 하고 통진당 자체가 문제다라고 판단될 때 정당 해산 과정을 밟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건이 막 시작됐을 뿐인 이 시점에서 정부가 정당 해산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좀 서두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정치 공방을 소모적으로 정치 공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재판 과정,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석기 의원의 사태로 진보 세력이 친북이니 또 종북이니 하면서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사회적 양극화가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이나 또는 이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든요. 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런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진보 정당들이 다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집권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우리나라 경우에도 그런 제대로 된 진보 정당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돼 가야 할 텐데 이번 통진당 사태로 인해서
그 종북파들은 어떤 형태로든 좀 사법적 처리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정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닌 진정한 진보 정당은 그 나름대로 그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력들까지 그 뭐 도매금으로 몰려서 메카시즘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그 부분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요. 그 통합진보당과 지금 이 정의당이 분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분당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논점이 바로 종북 문제였거든요. 지금 통진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정의당으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북한의 실체는 실체대로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들, 노회찬 의원, 전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북 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진보 세력 내에 그러한 분화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진당 사태로 인해서 뭐 당분간 진보 세력이 좀 위축될 수는 있지만 진보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좀 성숙돼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31명이 반대표와 기권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31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김태흠 대변인이 이들을 종북이니 친북이니 몰아가고 있어요. 이건 새누리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31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체포동의안은 이제 인신에 대한 문제에 대한 표결이었기 때문에 비공개를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당에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충 짐작하자면 통진당 현역 의원이 6명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반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31명 중에 통진당 의원 6명이 반대를 빼고 나면 25명이 반대를 했거나 기권을 했다고 되는 것인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권을 했거나 반대를 했을 가능성은 뭐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또 정의당 있지 않습니까? 네. 통진당과 갈라져 나온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공식적으로 당론을 찬성 당론을 채택했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민주당도 당론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서 투표에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명이 반대나 기권을 했다는 것은 이탈표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 이탈표는 민주당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그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양심과 정책 판단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새누리당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도 종북이다 이러고 몰아치는 것은 좀 지나친 정치 공세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야권에서 이렇게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면 그렇다면 야권 지도부는 도대체 뭔가 야권 지도부가 이와 같은 엄중한 사태에 임해서 찬성 당론을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명이나 되는 이탈표가 나왔다면 그중에 뭐 무소속이나 이런 사람들을 감안하더라도 10여 명 이상의 이탈표가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좀 심각하게 좀 지도력 부재 상황을 좀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자체적인 어떤 그 책임과 어떤 범위 내에서 좀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될 대목이고 저는 이 문제가 뭐 여야 간의 새로운 공방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헌법기관의 지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논의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박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였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수사당국의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석기 의원 문제는 수사당국에 넘겨졌습니다. 정치권은 수사당국에 일임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정치 노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주위를 보면 파타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불황 때문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규직 비율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은행 보고서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창출된 일자리는 100만여 개입니다. 하지만 이 중 80%가 파타임으로 파악됐습니다. 왜일까요? 대표적인 요인이 건강보험 개혁법인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 직원 50명 이상인 회사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직원에게 회사 차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회사들은 직원을 감축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빚 좋은 개살구로 비유되고 있고 미 역사상 가장 많은 소송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잣대보다 비교 잣대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전체적인 큰 그림이 국민을 위해 유익하지만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의료 보험 시대를 맞고 있지만 이번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의석수를 늘린다면 오바마 케어법 자체를 폐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돼 오바마 케어의 운명이 다시 고비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